전 세계 지금 최대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말하기를 지난 2월달입니다. 이제 세계의 미래는 피지컬 AI에 달려있다. 피지컬 AI에 국가 경쟁력이 달려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각국이 피지컬 AI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는 피지컬 AI 선도 지역으로 전라북도를 선정하고 380억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말까지 이 예산을 다 소진해야 하고 그리고 내년도 2026년도 1,500억 2000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완주와 전주가 9월달 투표를 통해서 통합을 이루게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완주 전주는 대한민국 피지컬 AI의 메카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피지컬 AI의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정치권은 제가 여기서부터 정치 시작한 이후에 매달 한 번 또는 두 번 만나서 중국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토론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북의 처한 위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손가락이 되고 있는 전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있고 또 정부나 국회에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와주 통합 문제는 이제 전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 완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우리 정치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들도 정치권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것이 전국을 살아나고 전국의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성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통합의 가능성,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단독 기자회견에 공동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이 뭐고 그리고 그런 판에 안우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안을 하셨는지 참여를 오늘 안 하게 된 배경은 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사안이 완주군에서 6천여 명의 완주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의 통합을 찬성하는 주민협의회, 전주시의 시민협의회 두 단체가 올해 도민투표에 지난 6월 30일 최종적으로 105개의 상생 인증관을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군수와 시장이 합의해서 시작된 그동안의 통합 논의와는 달리 민간단체 차원에서 시작된 이 논의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105개가 마련됐는데 그 이후에 많은 완주 주민들께서 과연 이 105개의 이행 상생 방안, 합의된 상생 방안이 과연 실천이 되겠느냐, 이행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상당히 표현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재원은 어떡합니까? 재원! 10월 7일에 전주시장께서 그 부분을 수용하시고 7월 17일에 전주시 의회에서 또 수용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105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행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105개가 결국은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그 이후에 주민투표 이후에 법제화를 통해서 이 실현이 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법제화는 국회의원님들이 주도를 하게 되고
법제화에 법의 반영이 느려야지 그 이행이 담보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완주시의 완주와 전주의 국회의원님들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을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고요. 다만 안혜영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주시 국회의원 세 분 전원이 참석해서 하시려고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김은경 의원님께서는 청문회 준비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할 수 없고 다만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같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성윤 의원님 개인적으로 존경했는데 실망했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초선으로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조용히 해! 아닌데 뭐라고? 완주 국민들의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법안을 했고요. 또 이번에 105개 해봐 상생방안을 해달라는 걸 보고 이분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사례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화를 제가 앞장서겠다. 통합이 되면 통합 설치법 명문화하겠다. 105개 상생방안을 통합 설치법에 명문화하겠다. 고야하는 이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정의로운 검사님이 맞습니까? 일단 정동영 의원님과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의 통합 양상 그런 주장은 단체장과 또 시군 위원들이 조심이 됐는데 이번에 전주 정치권이 함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한편으로서는 정치권에서 상위 정치권에서 저번에 안용은 철럼을 썼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정치권 갈등이 특정 양상으로 비춰질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좀 드리고요. 김관영 지사님께는 이 약속 이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법제화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통합이 되든 통합이 되지 않든 갈등은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주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개인분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특히 완주군에서는 그렇습니다. 통합이 안 되면 사퇴한다고 발표해라!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것은 지금 주민 갈등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완주 국민들의 법적 지금 대안을 얘기하고 요건을 있지 않습니까? 법적 요건을 구비하는 전시에 대해서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민투표 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서로 간에 가장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미리미리 서로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제 생각이고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 찬성하실 수 있고 반대하실 수 있고 각자의 의견을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계신 분들처럼 독자적인 완주군의 미래 발전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합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획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의견을 완주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 앞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앞으로 토론과 공론화가 좀 더 활발하게 되고 다만 우리가 지금 대형 사태를 이기고 민주정부를 수립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칭하고 있는데 모든 과정에서 입은 열고 토론을 활성화하되 폭력이나 비난은 자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상대방을 비난할 필요가 없고 자기 주장을
공론화 현장에서 표현하고 각자에게 표현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 말입니다. 네,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다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룰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는 기자회견이고 기자분들이 질문하고 선출된 공직자들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완주국민,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방해할 자유는 없습니다. 명심하신가? 정치권, 아까 100년 전에 철도 분기점 무산 책임을 얘기했는데 그 할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러나 후손들은 지금 그 낙후의 결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여론을 주도했던 분도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백성보다는 목소리가 큰 향교 유림을 대표로 해서 많은 분들이 머리 뒤두르고 웬 철도 분기점이냐 외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일 그때 100년이 아니라 10년 앞이라고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면 전라북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손들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 제가 피지컬 AI에 목을 맸던 이유도 이제 이 AI 혁명 절차에서 또 낙오하게 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산업화의 물결에서 우리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정보화의 물결에서 역시 소외됐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산업, 정보화에서 전라북도의 위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거대한 문명의 혁명, AI 문명 혁명에 가장 깨어있어야 할 사람이 정치권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은, 국민은 먹고 살기 바쁩니다. 일일이 그 어려운 피지컬 AI를 학습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문명의 혁명의 물결에 우리가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런데 공교롭게 완주 전주 통합과 맞물렸습니다. 2036년 올림픽 그게 되겠냐 하는 패배의식이 팽배하지만 그러나 기적같이 서울을 이기고 해냈지 않습니까?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냈듯이 전라북도는요 사실은 민주공화국의 뿌리 아닙니까? 1894년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까지 25년입니다. 25년이면 길다면 길지만 짧은 세월입니다. 1919년 임시헌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게 대한민국 임시헌법 1조입니다. 그 뿌리는 전라북도입니다. 바로 백성이 주인이라는 사민평등의 기치를 들었던 동학의 고장 전북에서 민주공화국의 원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걸 벗어날 절호의 기회가 완전시를 만드는 것이고 올림픽을 거머쥐는 것이고 피지컬 AI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권과 그리고 언론이 조곤조곤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주먹을 휘두른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뭐가 우리에게 희망이고 뭐가 우리에게 훗날 표한으로 남을 것인지 통한으로 남을 것인지 한번 미래를 놓고 정말 이건 축제 같은 장입니다. 희망을 갖고 희망을 테이블에 올려서 놀이하는데 이 이상의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통합이 되면 이러이러한 점이 105가지가 좋아진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거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자, 통합이 되면 자, 빚이 많은 전주시의 부채를 완주 국민이 다 뒤집어 쓴다는데 사실이냐? 그런 질문을 해서 조곤조곤 쓰레기장이 몽땅 완주로 온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세금 폭탄이 퍼부어진다는데 맞느냐? 이런 얘기 조곤조곤 해야 하지. 이걸 목소리 높인다고 이 말이 더 빨리 전달을
다시 한번 표현의 자유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예절 지키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동영 의원님께 한마디 드리려고 싶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어떻게 정치권에서 큰 어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잠깐 나는데 안우영 의원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고노동에서 반대한다라고 본격적으로 의사를 표했는데 전주 정치권에서도 의사를 사실상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을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우영 의원한테 좀 설명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통합을 항상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호영 의원과는 호영호재하는 우정이 깊은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설득해왔습니다. 당신이 지도자의 길을 가라. 미래를 보고 코앞의 이익이 아니라 전라북도 100년 역사를 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봐라. 그래야 당신의 꿈도 이루어진다. 3선쯤 했으면 이제 전국의 지도자 아니냐. 좀 더 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안호영 의원이 신문 칼럼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점잖게 피력한 것, 그건 존중합니다. 계속 대화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도 안 의원과 만나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호영 의원은 꿈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정치인이면 전국 도민의 여망과 희망을 대변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분일보 김혜진입니다. 저는 특히 정치인은 자신의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수시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평가받는 과정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도지사의 예비 가능성 있는 몇몇 분들을 그분들이 도지사에 출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도지사와 그렇게 업무가 협조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협소하고 편협된 생각이고 현실을 잘 모르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시로 전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상의하고 얘기하고 있고 전국의 발전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견이 없고 다 목표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목표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고 다만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지역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도지사는 도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지역구 간에 또 미세한 갈등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소 업무를 조정하거나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 과정들은 거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14개의 시군이 독자적으로 발전을 해야지 그게 전국의 발전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분이 다 오늘 참석을 해서 기자회견을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기존에 이미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본인들의 스케줄 때문에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또 이거는 전주 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주시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먼저 우리 국민들께, 전주 시민들과 완주 국민들께 밝혀드리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생각해서 오늘 먼저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전주의 전체 전라북도 전체 정치권의 의사를 모으는 작업을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예, CBS 송승민 기자 하시고 더욱 기자님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승민 기자인데요. 상생발전위원회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겨 있어서 드린 질문인데, 순창이 승주랑 통합을 할 때 순창이 승주의 발전 책임지고 약속했는데 당시 시장이 안 찍은 건데 승주가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발생했거든요. 또 광주 파업을 미팅에서도 유한군수가 공동서를 꺼내면서 시장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고요. 청주 청원 같은 경우에도 통합시청사가 2025년 5월 11년 만에 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대국의 상생발전 사업을 두고는 신뢰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말뿐의 약속이라고 완주 분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나아간 진보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105개의 상생협력 방안이 만약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두 가지 걱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재원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과연 그것이 실제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누구나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만 제가 어제도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익산에 미리 익산이 통합을 하면서 통합청사를 부익산 쪽에다 짓기로 했는데 이거를 결국 캔슬했다. 전주 완주도 똑같은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셔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4년에는 아시다시피 전국의 90개 행정구역 개편이 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법으로 뒷받침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청주청원 이후는 사실 행정통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개별 법으로 반드시 뒷받침되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 사례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75개의 상생 협력 방안을 합의한 다음에 그것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 안에 청주 측 인사는 3분의 1만을 넣고 청원군 측 인사를 3분의 2를 배치해서 청원군의 시각으로 그 상생 방안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75개 사업 중에 73개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례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는 도지사 직속으로 이 평가위원회를 만든다면 거기에도 완주군 측 인사를 3분의 2, 전주시 측 인사를 3분의 1을 넣어서 완주 국민들의 시각으로 그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만 재원 대책은 지금 추가 인센티브가 과거 청주청원 같은 거 100분의 6으로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100분의 10을 15년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약 1조 원 정도의 통합 인센티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전주시의 여러 시설들이 이전되는 경우에 이전 과정에서 매각 배급, 또 도에서 일부 지원, 또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 105개의 사업들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도지사로서의 의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을 아까 법제화 시키는데 약속을 하기 위해서 오늘 국회의원님들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K
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김관영 도지사가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포인트했다. 심사라서 약간 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 들려서 정치권에서 정동영 이상민 의원님께서 다 찬성하셨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부채가 많다. 그리고 최근에 2천억 정도의 부채를 고치게 됐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합니다. 전주시 입장에서는 한 축인데 앞으로 구애 활동, 협업을 위한 여러 활동들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도지사, 시장이 이렇게 같이 섰습니다만은 도지사가 고군분투한다, 앞장선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 6월달에 주민투표에 대해서 시작되는 모든 행정 절차를 도지사가 지방시의회로 보내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도지사가 이거를 강행 처리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도지사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지사는 주민들로부터 주민투표 요구가 왔을 때 법적 요건에 부합하면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제가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지방시대위원회도 가야 되고 또 행자부도 뭐 접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도지사가 모든 걸 앞장서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 수시로 저희가 정치권에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왔고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다. 또 전주시장님과 도지사도 수개월 전부터 긴밀하게 의논을 해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더욱더 이 일에 관해서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라면 갈등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이 일이 피할 수 없다면 조기에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인포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주시 빚이 많다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전주시가 6천억 원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부채라는 두 가지 부분가 있습니다. 써버리고 없어지는 빚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으로 쌓이는 빚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채무를 관리할 때 소비되고 없어지는 빚,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전주시의 6천억 원의 빚 중 약 절반인 3천억 원의 경우에는 그 공원, 도시공원 일부를 제가 작년 6월에 실효가 됐는데 도시공원, 도로 용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돈입니다. 그 빚은 많지만 자산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사라지는 빚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3천억 원의 빚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수학연구장, 야구장 이런 어떤 전주시에 사실은 전주시가 기초지자체지만 광역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실은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자산으로 이런 빚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의 빚이 사라지는 빚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빚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주시의 자산 규모가 11조 원이 넘습니다. 그 11조 원이 넘는 자산 규모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20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 중에 11번째로 자산 규모가 많은 곳입니다. 완주를 보시면 완주가 한 4조 5천억 정도 자산인 걸로 알고 있고 빚이 1,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빚을 제외하면 여전히 전주시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행정을 하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부지 확보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원 용지와 도로 용지를 사는데 우리가 사왔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10년간 전주시가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지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해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빚이 6천억인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자산이 될 수 있는 건전한 빚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그 빚을 완주와 전주가 통합된다고 해서 완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께 정무청 완주의 빚은 1,000억 원이 아니다. 똑바로 알아라. 그 정동영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앞서가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되셨잖아요. 청문회도 끝나셨고 이제 혹시 임명이 되시면 아무래도 국가적 아젠다인 그 통일 문제에 집중하시다 보면 이 지역의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더 주안점에서 좀 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에서 보면 중진 의원이신데 이제 앞으로 지역과 중앙 사이의 좀 지속적인 가교 역할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활로를 뚫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 그것은 최우선의 급선무입니다. 모든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매진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두 가지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 그 위원회에 소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스타트업, 대기업, 대학, 카이스트 전북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과 함께 그 연구소, 여야, 정부와 함께 이끌어왔던 AI 전략 포럼 대표로서 활동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주, 완주를 피지컬 AI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국무위원으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9월달에 이제 잠깐 투표가 끝나게 되면 만일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완주전주 통합시 설치법을 발의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는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이 공동 발의해서 이것이 청주 청원 통합시 설치법보다 훨씬 진일보된 중앙정부의 더 높은 큰 지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